잘 쉬셨습니까? 다음 강의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메타쉐이프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 현업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워커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강을 수강하시고 직접 실행해 보실 분은 개별적으로 이름, 하시는 일, 폼 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수강자 DB에 등록해드리고 메타쉐이프 데모 버전과 강의에 사용된 사진들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강자 DB에 등록되면 응용과정 오프라인 강좌에 초청받거나 개별적 질의에 메일에 응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지역은 전라남도 순천시 장대길 64부근입니다. 구구 주소로 조곡동 263-345번지 근처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GCP 기준점 측량은 항공 표적지 3점, 맨홀 3곳 해서 총 6곳입니다. VRS RTK GPS 측량에 사용한 장비는 캐나다의 헤미스페어사의 S321 GNS에서 GPS를 사용했습니다. 이 장비의 정확도는 RTK 모드에서 수평 오차가 8mm 플러스 1ppm, 수직 오차가 15mm 플러스 1ppm입니다. 그리고 기준점 측량 결과는 화면 좌측 아래에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드론 항공 촬영은 DJI 팬텀4 프로를 이용했으며 고도 150m에서 촬영하였고 사진은 GSD 4cm급으로 총 190장을 촬영했습니다. DJI 팬텀4 프로 내장 카메라 센서는 1인치 CMOS를 가지고 있으며 렌즈의 초점거리는 8.8mm로 화각은 84도입니다. 촬영된 이미지의 사이즈는 5427 곱하기 3648 해서 2000만 화소입니다. 자, 지금부터 메타쉐이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PC 화면에서 메타쉐이프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의 왼쪽과 같이 메인 화면이 뜹니다. 다음은 메뉴 워크플로우에서 Add 포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항공 사진이 있는 폴더로 들어가서 사진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진들이 메타쉐이프에 로딩 됩니다. DJI 팬텀4 프로 내장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디지털 이미지에 GPS 좌표값이 지오 태깅 되어 있어 로딩된 사진들은 절대 좌표에 의해 공간이 생성되고 화면의 우측 하단처럼 사진들의 위치가 미리 결정됩니다. 메타쉐이프의 메인 화면 왼쪽 하단을 보시면 워크스페이스와 레퍼런스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레퍼런스 메뉴를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각 사진의 longitude, latitude, altitude 값이 나와 있습니다. 즉 경도, 위도 및 고도 값입니다. 경위도는 구면 좌표계의 도로 나와 있고 고도는 메트릭 단위의 타원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좌표값은 프로젝션 좌표값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워크플로우 메뉴에서 Align 포트를 클릭하여 사진을 정렬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사진들을 비교 분석하여 타입 포인트를 추출합니다.
타입 포인트란 사진상의 2D 기준으로 상호 동일 지점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화면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 애큐레시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 사진을 분석하는 모드 선택이 있습니다. 모드는 제너릭이 있고 레퍼런스가 있는데 레퍼런스는 사진에 좌표값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좌표값이 없을 경우에는 제너릭을 사용합니다. 사진을 비교 분석하는데 2000만 화소 사진에서 주요점으로 4만 화소를 체크하고 타입 포인트는 1만 화소 이하로 분석하라고 세팅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은 사진들 사이의 일치점들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는 표시입니다. 화면 좌측 상단은 사진들을 좌표계에 정치시키는 모습입니다. 화면 좌측 하단은 타입 포인트가 추출되고 사진이 정치된 모습입니다. 화면 우측 상단은 타입 포인트만 본 모습입니다. 사진 어라이먼트가 끝나면 입체사진 측량 기법을 이용한 사진상 각 포인트들의 3D 좌표값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메뉴에서 빌드 덴스 크라우드를 클릭합니다. 화면 좌측 상단을 보시면 3D 포인트 크라우드를 생성시키는데 퀄리티를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뎁스를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크라우드에 컬러 값을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다음 명령을 수행하면 화면 좌측 하단을 보시면 각 사진들을 다시 소프트웨어에 로딩하고 우측 상단을 보시면 입체사진 측량 기법으로 각 픽셀을 Reconstructing Depth, 즉 각 화소의 좌표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Generating Dense Point Cloud, 즉 3D 포인트 크라우드를 재구성합니다. 여기서 Dense Cloud라는 말과 포인트 크라우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포인트 크라우드라는 말을 라이다에서 먼저 사용했는데 메타쉐이프에서 구분하느라 덴스 크라우드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화면은 3D 포인트 크라우드가 생성된 모습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3D 포인트 크라우드가 만들어지면은 지형 측량 개념으로는 작업이 끝난 것입니다. 이 포인트 크라우드를 익스포트 시켜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메타셰프 주 메뉴 파일에서 익스포트로 들어가서 익스포트 포인트를 한 후 익스포트 포맷을 XYZ 텍스트 포맷이나 오토캐드 DWG 또는 DXF 포맷도 좋지만 화면의 오른쪽 상단처럼 GIS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라스 포맷으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스포트한 라스 데이터를 글로벌 매프에서 읽어보면 화면 하단처럼 들어오는데 포인트를 선택해 객체 정보를 읽어보면 X, Y, Z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D 포인트 크라우드가 만들어지면 지형 측량이 끝났다고 했는데 페이스면, 즉 TN 구조는 왜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 페이스에 사진을 텍스처 매핑하여 그라운드 컨트롤을 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마킹을 하여 GCP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입니다. 메타쉐이프 메인 메뉴 워크플로우에서 빌드 메쉬를 클릭하고 메쉬를 구성할 조건을 입력합니다. 모델링을 위한 서페이스 구성 모드를 설정합니다. 모드에 어비트럴리 모드와
하이트 필드 모드가 있다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팀 구성을 위한 3D 포인트는 덴스 크라우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 타입 포인트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덴스 크라우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페이스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정해줍니다. 통상 포인트 개수의 1 내지는 1.5배가 맥시멈입니다. 화면의 좌측 상단을 보시면 3D 포인트 크라우드가 입체 사진 측량 기법에 의해서 빌드되면 다음은 사진으로부터 각 포인트의 컬러 값을 계산합니다. 화면의 좌측 하단은 3D 컬러 포인트 크라우드가 빌드된 모습입니다. 화면의 우측 상단을 보시는 것처럼 확대해서 보면 3D 포인트가 팀 구조를 가진 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의 컬러 값은 각 포인트의 컬러 값을 물고 왔습니다. 화면의 우측 하단을 보시는 것처럼 모델을 프레임 보기로 전환하면 팀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처 매핑을 위해서는 화면 좌측 상단처럼 메타 쉐이프 메인 메뉴 워크플로우에서 빌드 텍스처 하면 화면의 좌측 하단처럼 옵션 선택이 나옵니다. 매핑 모드는 오소포트를 선택하고 블렌딩 모드는 디폴트인 모자익을 선택합니다. 텍스처 사이즈는 모자익당 15360이나 2048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홀, 구멍이 있으면 필링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최종 결과물은 우측 하단입니다. 이 결과물은 원판 사진보다는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원판 사진은 2000만 픽셀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드론 항공 사진이 로딩되면 사진에 지오 태깅되어 있는 경위도 좌표와 타원체고가 같이 로딩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좌표는 TM에 의한 평면 직교 좌표입니다. 대부분은 사진이 로딩되었을 때 좌표 변환을 하지만 나중에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라운드 컨트롤 이전에는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GCP 좌표 값이 평면 직교 좌표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워크스페이스와 레퍼런스 선택이 있습니다. 모든 좌표 값은 레퍼런스에서 관리합니다. 레퍼런스를 선택하면 세부 메뉴가 나타나고 각 사진의 좌표 값을 보여줍니다. 레퍼런스 세부 메뉴에서 네 번째 아이콘이 좌표 변환 컨버터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좌표계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좌표계는 지오그래픽과 프로젝션 두 가지 좌표계가 있습니다. 지오그래픽 좌표계는 우리가 얘기하는 경위도 좌표계이고요. 프로젝션 좌표계가 평면 직교 좌표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용 타운체 벨셀 및 GRS80에 의해 두 가지 좌표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GRS80 타운체에 의한 좌표계 Geocentric Datum of Korea에서 경도 값이 127도 근처이므로 센트럴 벨트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기준 원점 좌표 보정이 20만 50만인지 20만 60만인지를 선택합니다. 좌표 보정 값이 20만 60만이면 뒤에 2010이 붙습니다. 결국 코리아 2000 센트럴 벨트 2010을 선택하면 화면 우측 상단처럼 좌표가 평면 직교 좌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좌표 변환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화면 상단에 보시면 좌표는 대분류로 사용 타원체에 의한 경유도 좌표계로 표현하는 지오그래픽 코디네이터 시스템과 타원체를 투영한 평면 직교 좌표계로 표현한 프로젝티드 코디네이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경유도 좌표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GRS80 타원체와 GPS 측량에 사용하는 WGS84 타원체가 거의 동일하므로 지오그래픽에서는 WGS84를 선택합니다. 평면 직교 좌표의 자세한 내용은 앞선 동영상에서 강의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좌표 변환을 위해서는 프로젝티드 코디네이터 시스템을 선택한 후 우리나라 좌표 기준을 선택합니다. 지역 측직에는 베셀 타원체를 사용하고 세계 측직에는 GRS80 타원체를 선택합니다. 지역 측지계로 변환할 경우는 코리안 데이텀 1985로 들어가서 기준점을 선택합니다. 경도 127도 근처는 중부 원점 관할이므로 코리안 1985 센트럴 벨트를 선택합니다. 세계 측지계로 변환할 경우는 지오센트릭 데이텀 오브 코리아로 들어가서 코리아 2000 센트럴 벨트를 선택하는데 만일 원점 보정을 20만 50만이 아니고 20만 60만을 사용한다면 코리아 2000 센트럴 벨트 2010을 선택합니다. 원점 보정이 20만 60만인 경우에는 제주 원점이 없습니다. 평면 직교 좌표로 좌표 변환이 끝나면 그라운드 컨트롤을 합니다. 이를 위해 촬영 전에 GCP 기준점 측량을 합니다. 대부분 항공사진에서 구별이 가능한 특정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화면과 같은 대공 표지판을 사용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GCP점에 좌표를 넣기 위해서는 마우스 커서를 GCP 중앙에 위치시키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 좌측 상단과 같이 선택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Add 마크를 선택합니다. 좌측 하단을 보시면 레퍼런스의 마크 항목에 포인트 1이라는 마크가 생기는데 이미 좌표값이 들어 있습니다. 이 좌표값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항공사진을 기준으로 3D 모델링 되면서 생성된 좌표값입니다. 측량한 좌표값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생성된 좌표값을 GCP 측량한 좌표값으로 수정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을 보시면 레퍼런스 세부 메뉴 7번째 아이콘을 누르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좌표 수정을 하면 에러가 36.122113m로 나타납니다. 세부 메뉴 8번째 아이콘을 누르면 에러 값이 나타납니다. 이스트 오차, 즉 X 오차가 마이너스 0.047144m, 노스 오차, 즉 Y 오차가 1.664439m, 알티튜드 오차, 즉 Z 오차가 36.083714m 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오차값의 벡터 합성이 36.122113m입니다. Z값이 오차가 큰 것은 3D 모델의 Z값은 타운체고이고 측량의 Z값은 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업을 우측 하단처럼 TP06까지 계속합니다. 마크 1에서 6번까지 GCP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나면 항공사진을 위한 옵티마이징을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 같이 레퍼런스 세부 메뉴 5번째 아이콘이 옵티마이저이고 6번째 아이콘은 업데이트입니다. 옵티마이저는 3D 모델의 기준이 되는 항공사진을 보정하는 것이고 업데이트는 결과물인 모델을 보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준이 되는 항공사진을 보정해야 합니다. 옵티마이저 아이콘을 누르면 옵티마이저 카메라 얼라이먼트 화면이 뜨며 디폴트 상태에서 OK 하면 옵티마이징이 진행됩니다. 옵티마이저가 되면 화면 워커스페이스 구성 트리에서 보는 것처럼 댄스 크라우드와 3D 모델이 없어지고 타입 포인트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 같이 항공사진 좌표값이 수정되면서 이 좌표값을 기준으로 구성된 3D 포인트 크라우드가 무효화되고 또 이 3D 포인트 크라우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3D 모델이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타입 포인트는 좌표값과는 관계없이 이미지 형상에 관련된 상황이라 영향을 입지 않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을 보면 상단은 항공사진과 마크 즉 GCP의 원 좌표값이고 하단은 옵티마이저 후의 좌표값입니다. 원 좌표값은 드론의 GPS가 수신한 좌표값이라 항공사진에는 관련 오차값 즉 에러값이 1m 전후가 존재하는데 마크 좌표값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지역의 타운체고와 표고값의 차이값이 마크의 에러값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옵티마이저 후에는 이 차이값이 마크에는 없어지고 항공사진의 에러값으로 전환됩니다. 앞서 메타셰프 워커 프로세스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시 빌드 댄스 크라우드 및 빌드 메쉬를 수행합니다. 이제는 빌드 텍스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행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빌드 메쉬까지 끝나고 마크를 체크해 보면 화면의 좌측 상단 포인트 3처럼 에러 값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포인트 3를 제외하고 레퍼런스 세부 메뉴의 업데이터를 다시 한번 수행해 줍니다. 즉 3D 모델을 보정합니다. 다음은 워크플로우 메뉴에서 빌드 DEM을 실행시켜 DEM을 만듭니다. 결과물은 사실은 DSM입니다. 빌드 DEM의 옵션은 모두 자동으로 설정되는 옵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DEM의 소스 데이터는 댄스 크라우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리졸루션은 3D 포인트 크라우드의 밀도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포인트 크라우드의 밀도는 빌드 댄스 크라우드 퀄리티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음은 오소 이미지, 즉 정사 이미지를 만듭니다. 워크플로우 메뉴에서 빌드 오소 모자익을 실행하면 옵션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프로젝션은 자동으로 물려 나오고 사용할 스페이스는 DEM, 컬러 브랜딩은 디폴트인 모자익으로 하고 픽셀 사이즈는 항공사진의 GSD를 따라갑니다. 화면의 우측 하단을 보시면 워크스페이스 추리에 DEM과 오소 모자익이 빌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SM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메인 메뉴 워크플로우가 아니고 메인 메뉴 파일에서 합니다. 메인 메뉴 파일에서 서브 메뉴 익스포트를 하여 익스포트 DEM을 선택하며 다시 익스포트할 포맷 형태를 선택하는데 주로 TIFF 파일 형식으로 익스포트 시킵니다. 픽셀 사이즈는 빌드 DEM 결과물을 따라갑니다.
익스포트된 파일은 주로 GIS 소프트웨어에서 확인하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글로벌 매프에서 오픈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을 보시면 좌표값까지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정사 이미지, 즉 오스 모자익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익스포트 DEM처럼 메인 메뉴 워크플로우가 아니고 파일에서 합니다. DSM 익스포트와 같이 메인 메뉴 파일에서 서브메뉴 익스포트 한 후 익스포트 오스 모자익 하여 익스포트 포맷을 JPG나 TIFF, PNG 같은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익스포트 옵션을 선택하게 되는데 모든 옵션의 기본은 빌드 오즈 모자익을 따라갑니다. 익스포트 된 파일은 이번에도 GIS 소프트웨어에서 확인하는데 글로벌 매프에서 오픈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을 보시면 좌표값까지 확인이 됩니다. 정사 이미지와 DSM을 얻었으면 드론 포토그래메트리의 목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공정이 수치도화 작업과 정리치 편집이 남아 있습니다. 수치도화를 위해서는 DSM에서 동고선을 추출해야 합니다. 동고선을 추출하려면 DSM을 DTM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변환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을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DSM을 DTM으로 변환한 모습입니다. 동고선을 추출해 보면 DSM과 DTM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 화면은 수치 도화를 위해서 DTM에서 고도 1m 간격으로 등고선을 자동으로 추출한 모습입니다. 등고선 외의 수치 도화는 제 경우에는 글로벌 매프에서 수행합니다. 정사 이미지와 DTM을 글로벌 매프에서 로딩시켜 정사 이미지 위에서 지형 지물의 외곽선을 그립니다. 고도값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경에 깔린 DTM에서 자동으로 읽어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글로벌 매프에서 도화 작업을 하는 방법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가 닿는다면 버추얼 서베이어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좀 더 쉽게 도면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DTM에서 추출한 등고선과 정사 이미지를 이용해 도화한 지형 지물을 결합시켜서 도화 작업을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도화 작업 결과물의 확대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드론 현황 측량을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도화 작업은 할 경우도 있고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드론 공간정보 기술은 3D 공간정보 기술 용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드론 항공 사진 측량과 플랜트, 태양광 등 인스펙션, 유지 보수, 그 다음에 빌딩, 공장, 동굴, 터널 등 인도와 3D 모바일 매핑 서비스와 도로 시설물, 포장 암사면의 아웃도어 3D 모바일 매핑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저희 회사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 서비스 견적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접속해 보시고요. 그 아래에 제 전화번호와 회사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강의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메일 주시면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